안녕하세요. 91년생 예비파이어족 예파입니다. 오늘은 파이어를 준비하기 위해 노동소득으로 번 돈을 이용하여 자본소득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또래 80에서 90년대생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테지만 예전에는 열심히 땀 흘려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주식 같은 거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기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님에게 항상 듣던 말이 담배 하지 마라, 주식하지 마라 였으니까요. IMF 이후 발생한 주식시장의 폭락 이후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 나온 말이겠지만 그때도 건전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린 사람들은 있었고 그때 돈을 잃었던 사람들은 지금 투자를 해도 돈을 잃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는 고금리로 인해 노동소득으로 돈을 모아서 은행에만 넣어둬도 2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생각해보면 은행 이자도 금융소득이니까 그때 사람들도 노동소득만으로 자산을 불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금 보장 상품이기에 자본소득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예전부터 노동을 신성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시민은 노동을 하지 않았고 노동은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일은 농노들이 했지 귀족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의 3요소 중 자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본을 활용하여 더 큰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생산의 3요소인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본가들이 스스로의 노동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노동을 해줄 노동자가 필요했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줄여주기 위해 노동은 신성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찾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선동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위한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동을 통한 소득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려면 먼저 직원이 되어보라는 말처럼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노동은 필수입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땀 흘려 노동으로 번 돈만이 떳떳한 돈이고 자본소득으로 올린 돈은 부끄러운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역설적이게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자본소득으로 돈을 벌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자본을 쌓지 못하고 노동만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 남들도 그래야 한다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나오는 발언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본소득을 떳떳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발을 들일 생각을 못하게 되므로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즘도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유튜브를 보면 댓글에 항상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땀 흘려서 돈 벌 생각해야 한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잃는다. 등 자본소득을 인정하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제가 자본소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책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저자의 현재 행실에는 문제가 많지만 책의 내용 자체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정한 방식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친아버지는 지금도 한 달 생활비를 걱정하며 가난하게 살고 일반적인 관념의 엘리트 코스와는 전혀 먼 친구의 아버지는 왜 부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직업을 가져봤자 사회의 톱니바퀴에 불과하고 노후 역시 다른 노인들과 다를 바 없이 풍요롭게 살기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이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노동소득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소득은 아무리 고소득자여도 하루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본소득은 내가 일을 하고 있던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던 극단적으로는 교도소에 있어도 돈을 불리게 됩니다.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고 있는 순간에도 돈을 벌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고요. 결국 나의 현재 행동과 무관하게 얻을 수 있는 수익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에서는 자본소득에 해당하는 사업과 투자 중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요사키조차 사업에 실패를 해서 전 재산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실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투자만으로 자본소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소득이 주요 수입원이었던 저희 부모 세대는 어떻게 자산을 축적하였을까요? 저희 부모님을 예시로 들자면 아버지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결혼하시고 바로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6에서 7년 정도 월세부터 시작해 전세로 지내며 꾸준히 저축하시다가 수도권 24평 아파트 청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약에서 탈락하였지만 이후 곧바로 IMF가 오게 됩니다. 이후 동일한 아파트의 33평 미분양 매물을 구입하게 되었고 대출을 갚으며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게 전부인데도 지금의 저는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부를 이루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투자에 재능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소득이 엄청 높은 전문직도 아닌 평범하게 전문대 나오신 아버지 외벌이 가정이었습니다. 예전 시대에는 외벌이 가장 혼자의 벌이로도 몇 년 아끼며 저축하면 수도권 신축 내 집 마련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몇 년 내에 수도권 신축을 마련하려면 위사급의 소득으로도 맞벌이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때를 지내오셨던 분들은 본인들이 노동소득으로 현재의 부를 이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노동소득으로 번 게 아니라 투자했던 부동산이 올라서 부를 이룬 것입니다. 부동산 역시 금융자산이 아닐 뿐 자본소득이죠. 다만 지금 저희 세대는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기가 금전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식에 몰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노동소득은 고점은 낮지만 저점도 낮은 방법이고 자본소득은 고점은 높고 저점도 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소득이 항상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소득의 단점으로는 아무리 고소득자여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들 중 노동소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소득으로 유명한 의사들도 고용된 페이닥터보다 스스로 개업을 한 원장이 돈을 더 법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노동소득은 레버리지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일해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 끝이니까요. 이렇듯 노동소득의 고점은 매우 뚜렷하게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소득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 소득을 벌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젊은 시절의 시간 소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소득은 저점도 낮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한값을 지정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 돈을 벌 기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소득의 장점은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나의 몸값을 올릴 수도 있고 최저시급이라고 해도 많은 시간을 일하면 그만큼 확정적으로 수익이 늘어납니다. 직업의 안정성과는 별개로 내가 한 달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는 점은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전히 지금도 파이어를 위한 투자 금액 중 주 수입원은 노동소득이었고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지른 지 한참이 지났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노동소득이 주는 만족감이 있기에 노동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소득은 고점도 높고 저점도 매우 낮습니다. 자본소득의 고점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인터넷에 세계 부자 순위를 쳐보면 됩니다. 모두가 사업가거나 투자자입니다. 사실 모두가 사업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돈을 버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저점도 매우 낮다는 말인데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투자를 공부하고 사업에 하루 24시간씩 써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원금을 다 날릴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 있죠. 심하면 끌어다 쓴 빚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와 사업은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실패할 확률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본소득의 장점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은 물리적 제약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자본소득은 자본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격차가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자산 격차는 커졌다고 합니다. 이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소득은 일을 하고만 있다면 최저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낮은 분들도 항상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소득은 자본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증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특히나 하지 않으면 0인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 같은 경우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이 급격하게 늘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월세 혹은 전세를 살면서 오히려 자산을 지불하기에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죠. 결론을 내보자면 노동소득 없이 자본소득만으로 파이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보수적으로 목표 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이어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소득에 집중해야 하지만 은퇴를 하기 직전까지 노동소득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